무료 공개 강의, 페이스북 그래프 설치와 맞춤 타겟 활용법에 대한 3시간짜리 강의가 바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장사가 잘 돼서 그러신 거죠? 이제 저 노하우를 좀 알려주세요. 여기 찍어 여기. 찍혔어. 김영석 씨 프로 인터뷰에서 같이 일하세요. 미역하는 분들이. 오늘도 뭐 생중계합니다.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혼자 너무 맛있는 거 먹고 생중계하지 마요. 감사합니다. 그럼 현들 인원이 오니까 이제 막 도움이 되지. 최 대표님 날라갔죠? 문자. 뉴스 TV 한동문 그룹 운영회 그룹의 채널 방송 채널이 나갔기 때문에 바로 집에서도 시청을 오는데 진짜 없으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제발 내려서 땡겨서 방법이 없을까? 이게 안 내려가네. 그거 만드시면은 그냥 쭉 올라가요. 여기다가 한번 올라가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여기 하나 있습니다. 아니 그 건드리지 마시고요. 여기 선생님 여기 힘 좀 더 써보. 여기 제가 여기 올라서 위에 지금 저기 방송이 또 남아 있으니까요. 더 안 내려가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또 올라가요. 그게 아니라 반대로 위로 칠게 위로 올리셔야 돼요. 더 올라가야 돼요? 아니요, 아예 왜 휘세 브라켓을 들고 반대로 가요. 그렇죠. 그래서 힘좀 주시면 올라가. 전국에 계시는 소셜스쿨 동문회 여러분, 바로 빈카이트만 조정을 하면 수업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힘 좀 쓰시니까 얼른 아이고 예 됐습니다 이제. 공 대표님 오셨습니까? 여기 자리 마련해놨습니다. 이게 맞으시죠? 오늘 첫 시간은 송 교수님이시죠? 제가 먼저 할게요. 네. 아니 뭐 제가 그냥 인사만 하고 시작할게요. 더 보실 분 아니시죠? 해놓으셔가지고. 아니 이거 일부러 지금 방향 잡으러 끈 거예요. 옵니다. 라이브로 나갑니다 지금. 파일로도 저장이 되지. 자동 저장되니까 편집해서 사고 또 할 수가 있어요. 네, 나중에 파일 저장된 파일 여기 달아드릴게요. 블로치. 얼마입니까? 사과 하나 값입니다. 막걸리에서 오늘 공부하는 취지에 대해서 간략히 30초 동안 말씀 해 주시죠. 이태영 교수님. 네. 기존 광고가 단순히 많은 사람들을 특정한 웹사이트로 보내기만 할 수 있는 뭐 그런 광고였다면 페이스북 광고는 많이 진화가 됐죠.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타겟팅만 원하는 것으로 옮겨서 다시 이제 여러 가지를 마케팅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진행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술 하고 있고요. 미술하고 애들같이도 하고 또 다른 거 미술 관련된 거좀 하느라고
최 교수님한테 계속 교육받고 있습니다. 경남입니다. 경남사님이시고요. 저기 성북 쪽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미술하고 전문으로 하고 있어요. 페이스북 지금 팬 수가 거의 이제 10만 됐죠? 10만 된 너무 원래 저축 파티 한번 하기로 했는데 하셨어요? 할 거예요. 아니 아직 못 채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번 시즌에 채워가지고 이제 한번 하죠. 저희랑 같이 인연 맺고 하시는 그 페이스북 팬 페이지 중에서 부장님은 잘하고 계시고요. 워낙 오래전부터 이렇게 블로그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거의 가족 경영으로 좀 잘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10만 돌파 기념 파티 한번 하는 겁니다.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지금 아까 인사 안 하신 분이 저기 인터넷 선생님까지 하셨고 손 선생님. 네. 예, 홍 선생님. 네, 선생님 하시고. 다들 뒤를 들어봐 주십시오. 소셜스쿨 16기로 교육받았습니다. 오늘 좋은 강의가 있다서 왔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중소식품기업들 무상으로 여러 가지 교육 컨설팅 해주는 그런 협회를 맡고 있습니다. 황세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무상이에요? 네. 무상이에요? 식품, 네. 호텔이나 이런 쪽 하는 데들. 칼럼을 굉장히 잘 쓰시기 때문에 소셜스쿨에 거의 지금 홍보대사 역할을 거의 자칭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 옆에는 우리 김영무 선생님, 예. 아주 오랜만에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소설 비주스쿨의 힐케어 김영수입니다.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온라인 창업 쪽 쇼핑몰 관련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조용히 강의를 좀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요. 앞에 두분 가시죠. 이렇게 해서 하면 끝납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끝납니다. 이쪽에 뒤에 오신 분들이요. 저 메가드 스쿨의 정은상이고요. 저는 소셜 스쿨 3기, 14기, 16기 계속 저 공부를 못해가지고 계속 오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향에서 온 정병규입니다. 뭐 여기 오신 분들 전부 개국장 달고 있는데 저는 처음 와봤습니다. 뭐 아이패드에다 그림을 좀 그리고 있고요. 그래서 뭐좀 아이패드 화가라고 뭐 저기 그러시고 우리 저 신대균 하느님도 뭐 아이패드 화가시고 계시죠. 같이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기회 되면 잘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마치 하고 있는 거 뭐 실험 있는데. 네, 저는 소셜 스쿨 16기입니다.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지금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데 샘 스쿨이라는 형태로 지금 공부를 지금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이제 좀 나머지 한 30년 남은 후반기 인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는 잘 모를지 모르지만 지금 대외적으로 굉장히 유명인사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인시 디지털 산업진흥원 직원으로 정종원이라고 합니다. 정종 예. 원장님의 추천으로 왔습니다. 우리 박재 선생님이 당신이 오셔야 되는데 대타를 보내셨어요. 잘 듣고 가셔야 됩니다. 예, 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기입니다. 저는 모험이고요. 표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할인 모델도 다시 관료하는 죄송하지만 앞에 딴 분들은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시기 전에 다 서로 인사 나눴기 때문에 일단 어차피 우리 오늘 마무리하고 잠깐 우리 할 생각이니까요. 혹시 인사 소개 못 하신 분들은 일단 그 시간에 좀 나누시고 쉬는 시간에 인사드리고 오랜만에 뵙는 분들 다들 좀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그 이렇게 개강 과정을 그냥 오픈 특강으로 이렇게 바뀌기로 한 건 송 교수님 제안이었고요. 저희가 17기까지 하고서 이제 18기를 넘어오면서 아까 이제 농담 삼아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철학 얘기는 그만하자. 정사 좀 하고 점점 뭐라고 했어요. 실제로 이제 교육생들의 니즈가 그런 쪽으로 이미 좀 많이 돌아선 것 같고 또 실제로 이제 그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그 페이스북의 그 맞춤 광고
타겟 광고 쪽이 이제 전면화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그야말로 한 10년 전, 15년 전에 꿈꿨던 1대1 맞춤 광고, 맞춤 마케팅이라는 게 거의 현실적으로 구현 가능한 수준까지 지금 진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개인이 됐든 뭐 조직이 됐든 큰 기업이 됐든 작은 기업이 됐든 이런 SNS 도구하고 이 인터넷 온라인 이 플랫폼을 이용해 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자기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지 브랜딩을 할 수 있겠는지 이제는 이론이나 단지 어떤 뭐 사례만으로 얘기할 게 아니고 직접 우리끼리 한번 만들어 보자. 실제로 되는 거를 검증을 해내자. 이제 그런 차원으로 그 커리큘럼이나 교육 방식이나 이런 것 전면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봅시다라고 이제 저희 교수진, 강사진, 세진 이렇게 자체 평가를 하고요. 완전히 이거 뒤집어 엎기를 시도하는 스타트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 그래서 딴 때보다 가격도 좀 세게 붙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좀 시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파일럿 삼아서 한번 우리 내부 사람들끼리 검증하는 기간을 좀 거칩시다 했으니 이번 일기는 18기가 시작이 된 겁니다. 오늘은 가볍게 우리 새 교수진 쪽에서 이번 12주 동안 함께 나눈 그 내용들이 어떤 테마로 어떤 방식으로 갈 건지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방향 소개에 대한 그런 강의라고 보시면 되고요. 너무 깊게는 안 들어갈 겁니다. 전체적인 윤곽, 개요 정도 보여드리고 저런 것을 앞으로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 매장님들이 좀 접근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와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송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이번 과정이 지금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자들이 마케팅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드리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광고를 멀리서 오셨네요. 그래 실제 여태까지 소셜스페이스 하셨던 것들 있잖아요. 뭐 페이스북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 어떻게 하고, 동영상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사진으로 관련돼서 이제 파편적으로 이렇게 그냥 하는 방법을 배웠다 그러면 이제 그게 모아져가지고 내가 마케팅에다 어떻게 이걸 접목을 해야 되는지 총체적으로 알려드리는 그리고 그걸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예 기초가 없으면은 좀 따라가기 힘드실 수도 있어요. 부단히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금 간단하게 소상공인 혹은 중소기업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마케팅의 맹점과 비법 전략 그러는데 요즘 광고가 많이 뜨죠. 잠깐만요. 잘 나오네요. 그래서 잘 안 보여요. 네, 했기 때문에 요즘 그 배달의 민족 hun전하는 유승준이 나와가지고 야구장에서 얘기했죠. 야구장에서 치맥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배달의 민족에 등록된 치킨집 숫자가 보면은 48,030불입니다. 이게 좀 힘들고요. 적습니까? 많습니까? 많습니다. 저 치킨집들 어떻게 살죠? 남 걱정할 게 아니죠. 그래야죠. 자, 그런데 제가 문제를 좀 낼게요. 여러분들한테. 900가구가 사는 동네에 치킨 전문점이 7개가 있습니다. 7개의 치킨 전문점이 생존하기 위해서 7개 가게가 다 살기 위해서는 얼마나 치킨이 팔려야 할까요? 자, 실제로 저런 곳이 있습니다. 저거보다 더한 것도 있고요. 네. 얼마, 1, 2, 3, 4 제가 보기 이렇게 번호를 써놨는데 자, 몇 번이 답일까요? 1번이라고 생각해요. 네, 손을 높이 들어주십시오. 네. 제가 이유를 다 이따가 물어볼 겁니다. 2번이라고 생각되는 분. 네? 3번. 3번이라고 생각되는 분. 예, 3번. 4번이라고 생각되는 분. 답을 손 안 드시는 분 뭐죠? 네. 자, 그러면 거꾸로 보기 생각하기 쉽게요. 치킨 가게 한 곳에서 한 달에 매출 얼마 이상 올리면 생존할 수 있을까요? 그냥 뭐 여러 가지 조건이겠죠. 종업으로 뭘 쓰냐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매출 1,000만 원 올리면
살 수 있을까요? 잘 생각해야죠. 매출 1,000원이 설계도 매출만 네. 한 달 매출만. 네. 자,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데 답을 바로 못 하시는 건요. 머릿속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데이터에 대한 그 습관이라든가 그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주먹구구식이나 그냥 감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거꾸로 역산을 해보자고요. 그냥 한 달에 한 2천만 원 벌면 그냥 생존을 하겠다. 매출이요. 그럼 2천만 원 벌려고 그러면 치킨이 몇 마리 팔려야 됩니까? 요즘 치킨 10,000원짜리 없습니다. 2만 원 잡으면요, 뭐 부대 치적으로 뭐 저기 부대 음식으로 뭐 저기 음료수라든가 맥주라든가 이게 팔린다 그러면 2만 원 잡으면은 2천만 원 그러면 몇 개가 팔려야 됩니까? 1,000개. 1,000개가 팔려야 되죠. 1,000개가 팔려야 된다면 4주 잡으면은요, 4로 나누시면 일주일에 몇 개가 팔려야 됩니다. 250개요. 자, 250개면요. 여기가 700가구잖아요. 여기 900가구잖아요. 그러면 250개를 900가구에서 얼마큼 사줘야 돼요? 이게 치킨집이 7개라고 그랬잖아요. 250 곱하기 7 해서 900가구로 나눠보세요. 그럼 일주일에 몇 개를 사줘야 되죠? 2번? 예? 2번. 2번이죠? 예. 저기 유치원 어디 나오고 있습니까? 저 유치원 안 나와. 안 나오셨는데 독학으로 계산이 제일 빠르셨어요. 국민학교 답은 좋은 데 나왔어. 1번입니다. 예. 한 가구에서 일주일에 2번 이상 구매를 해줘야지 치킨집 7곳이 살 수가 있습니다. 2천만 원 매출 생각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마케팅을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어떤 계산에 의해서 접근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내가 하루에 몇 개 이상을 팔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치킨집 7군데서 살기 위해서 한 가구에서 일주일에 2번 이상 치킨 시킨다는 것은 좀 많지 않습니다. 결국은 살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소상공인의 10가지 맹점. 제가 이제 생각했던 건데 이렇게 접하고 실제로 컨설팅도 하고 하면서 느낀 것들입니다. 뭐 이게 사실은 이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 환경이 바뀐 것을 인식을 못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비즈니스 환경이라든가 우리가 사업을 하는 환경이 많이 변화되고 있는데 옛날 것만 부여잡고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골목상권. 그렇죠? 근데 지금 시대는 골목상권 얘기할 시대가 아니에요. 마케팅은 골목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골목 벗어나서도 해요. 사람들이 바깥에서도 찾아온다 이거죠. 골목상권만 부여잡아서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골목상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뭐에 상대적으로 비교하게 쓰냐면은 뭐에 비교하게 쓰죠? 골목상권이라는 말. 그렇죠. 대기업 마케팅에 비교해서 쓰려고 그러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자영업체들이 문제가 되는 거는 대기업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봐서는. 대기업도 위험 요소가 있겠죠. 더 큰 위험 요소는 바로 자영업체 자신이에요. 우리나라 이 자영업체 숫자가 예를 들어서 OECD랑 비교하면 OECD의 비율의 2배 이상 됩니다. 28% 정도거든요. 2배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경쟁하는 게 아까 치킨집 같은 경우에요. 경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고객을 불러들여야 되니까 가격을 낮추게 돼요. 1+1 할인 쿠폰 주고. 그럼 결국은 서로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업 구조는 망할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돌고 돈다. 그래서 자 저런 어떤 사업 구조도 바뀌고 있지만은 마케팅 환경도 바뀌고 있다. 뭐 트렌드라든가 미디어라든가 이런 것도 바뀌고 있는데 잘 따라가시지는 못하신다 이거죠.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를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 오신 분들은요 우리나라 상위 1% 안에 드시는 분들이에요. 무슨 뜻으로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어요? SNS라든가 이런 그 흐름에 따라서 쫓아가고 있는 1%에 해당되시는 분들. 실제로는 나머지는 거의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트렌드라든가. 그리고 고객이 바뀌고 있는데 고객에 대해서 생각을 잘 안 해요. 예전에 내가 해왔던 그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 고객 중심 마케팅이 필요한 거고 남들이 하는 걸 따라하는 모방 마케팅을 많이 합니다. 남들이 뭘 한다 그러면 나도 이거 한다. 찌라시 준다 그러면 나도 이거 하고 상품은 뭘 준다 그러면 쿠폰을 쓴다 그러면 그대로 따라합니다. 근데
이 따라하는 마케팅은 사실은 망하는 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어떤 목표를 갖고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겠다는 고민 없이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쫓아서 하게 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요. 실제로 이렇게 접해보면 자신감이 없으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스스로 두려움을 갖고 한계에 가둬둡니다. 난 저걸 못해. 할 수가 없어. SNS 그런 거 그렇게 어려운 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예. 그리고 대신에 그만큼 또 절실해요.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매출을 얼마큼 올려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의 호객행위, 이 호객행위라고 그러는데요. 실제로 네이버를 통한 그런 호객행위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에이전시에서 전화 걸어가지고 뭘 얼마 주시면은 저희가 블로그 몇 편 써드리고 무슨 검색어에 상위 노출시키고 이런 얘기들에 귀가 굉장히 얇아져가지고 넘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돈은 많이 드리는데 시간은 지나고 돈은 많이 드리는데 본인한테 남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이거예요. 돈을 안 주면 또 끊어져요. 그럼 또 돈을 내야 돼. 뭐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사업을 잘 못하는 이유가 위치가 잘못돼서, 광고를 잘못해서, 아이템이 나빠서 이렇게 얘기하지 내가 서비스를 잘못해서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서비스라면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냐면 아주 기본입니다. 음식점 같으면 뭐 그런 게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퓨가 뭐죠? 퀄리티는 음식 맛입니다. 그 다음에 C, 코스트 그러면은 가격, 그 다음에 서비스, 또 하나는 딜리버리.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만족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는 만족 안 시키고 그냥 큰 것만 자꾸 쫓아가요. 자, 번투 좋아하세요? 여자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아, 좋아하세요? 네. 자, 번투 선수가요. 번투를 할 때 이렇게 잽을 날리는 경우가 있고요. 스트레이트나 훅을 날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나와가지고 스트레이트와 훅만 계속 날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상대방이 잘 맞지도 않을 뿐더러 내가 지쳐서 그냥 쓰러져요. 잽을 던지는 이유가 뭡니까? 거리를 재고 정확한 훅을 날리기 위해서, 스트레이트를 날리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마케팅을 할 때 잽을 날릴 생각을 안 하고 스트레이트나 훅만 날릴 생각을 해요. 크게 한 방 어떻게 터뜨려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을 안 하고 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제풀에 지치는다. 그러다 보니까 오래 마케팅을 못하고요. 조금 하다가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되고 그리고 눈앞에 누가 이렇게 하고 당장 효과를 봅니다. 그러면 거기 쫓아가요. 장기적으로는 내가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자생력을 못 가지고 그냥 마치 그 순간에 그 고통을 이기기 위한 마편을 맞듯이 그런 식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작은 기업들의 마케팅을 막는 그런 일이 아닌가. 실제로 근데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나 개인사업자들 특징을 보면 요 검은 거는 단점입니다. 빨간 거는 장점입니다. 장점과 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케팅을 할 때 혹은 사업을 할 때도 장점을 살릴 생각을 해야지 단점을 보완하려고 하다 보면 평균밖에 안 돼요. 그러면 끌려가게 됩니다. 자, 지식이나 경험이 없다. 인력도 부족하다. 자금도 부족하다. 물론 자금이 풍부하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건 제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신에 장점은 뭐냐? 액션을 빨리 취할 수가 있어요. 야, 오늘 여기서 제가 무슨 말씀을 저희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의사결정을 해가지고 바로 실행을 하시죠. 그 다음에 내가 스스로 기업이 되고 솔직히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시간 활용 같은 거 내가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여기 계신 분들이 CEO가 많이 계신데 CEO의 프로필 능력이 프로필의 그 힘이 사실은 사업에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워크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절약하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뭐 그런 장점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장점을 살리는 마케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자, 우리가 얼마나 마케팅을 주목하고 있냐면 그 음식점에 고깃집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예쁜 아가씨들이 와가지고 술 따라주고 사탕 같은 거 이렇게 나눠주고 그런 거 보셨죠? 네?
뭐 광고하는 거죠? 뭐 홍보하는 거죠? 술집 홍보하는 거죠. 술집이에요. 몇 분만 끄덕끄덕거리서 나머지 같은데. 자, 그럼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술집을 홍보하는데 이게 주먹구구로 하는 거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마케팅 노하우가 여기 들어있어요. 제가 대단지점을 했던 그 사장님을 아는 분과 얘기 들어봤는데 이렇게 나와가지고 술집에 돌아다니면서 나눠주잖아요. 그 100사람한테 나눠주면은 통계가 있어요. 이 중에 한 20%는 술집에 오더라 연락을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왔을 때 한번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대접하고 뭐 이렇게 술집에서 서비스를 받잖아요. 그 중에 또 10%는 단골이 되더라. 이런 통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돌릴 때마다 몇 프로가 나오니까는 한 달에 이 단골로 된 사람들이 한 번에 한 주에 한 명씩 온다 그러면 뭐 2명씩 온다 그러면 내가 한 달 동안 돌리면 몇 명이 필요하다. 이 계산에 의해서 술집에 가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냥 막 주먹구구로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이렇게 해서 나온 사람들은 이 웨이터의 그 고객 리스트에 쭉 들어가 있어요. 200명 그러면 200명을 갖다 석 달 동안에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매일 손님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웨이터 한 사람이 움직이면 기업이 하나 움직이는 거랑 똑같아요. 고객들이 바뀌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렇게 술집에서 웨이터가 하는 마케팅보다도 못하게 지금 해온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한다는 거죠. 자, SNS 마케팅을 얘기할 때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인데요. 뭐냐면 끌어들이고 전환하고 전도시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배트라 그러는데요. 처음에 사람들로 하여금 뭐 블로그나 혹은 광고나 이메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오도록 만드는 겁니다. 내 웹사이트라든가 그런데 오도록 만들고 방문한 사람을 고객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방문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돈을 지불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한 번만 구매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충성 반복 고객이 되고 충성 고객이 되도록 해주고 나아가서 우리를 입소문 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줘야 돼요. 트랜스포메이션이.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이 흘러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단순히 홍보를 끝인 게 아니라 뭐 뉴스레터라든가 뭐 회원가입이라든가 이런 것들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할 수 있는 줄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친구들을 데려온다든가 누구한테 소문을 내준다거나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과정을 조금 더 풀어서 쓰면요. 네, 이런 과정이 됩니다. 고객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고객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 처음에 미지의 고객입니다. 그러다가 예상 고객, 뭐 잠재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잠재 고객은 그냥 아무나 익명성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사람 잠재 고객이거든요. 브랜드는 들어봄직 한데 안 오는 사람들. 이러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한 번 구매를 합니다. 트라이얼 바이어라고 그러는데 한 번 사용해보거나 한 번 구매를 하거나 이 과정 중에는 여러분들이 이 과정은 이 프로는요 오프라인 중심으로 될 수 있는데 온라인은 조금 달라집니다. 근데 일단 오프라인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럼 단발 고객이 왔다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 고객이 돼야 됩니다. 또 방문을 해줘야 돼요. 또 구매를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자주 오면서 실제적으로는 A형 고객, 충성 고객으로 변화시켜줘야 돼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각 단계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마케팅을 쓸 것인지, 또 어떤 정보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대하고 뭘 촉진할 것인지 하는 것들을 여태까지 고민을 별로 안 했어요. 실제적으로 여기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만은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아니야.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예를 들어서 고객 중에 오시는 고객 중에 새로운 고객이랑 재방문한 고객이랑 몇 프로가 됩니까? 라고 여쭤보면은 여기 사업하시는 분 저기 죄송합니다. 릴리프스텍 임 대표님은 아마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몇 프로가 되죠? 전체 고객 중에 새로 오는 고객이 20%도 안 됩니다. 새로 오는 고객이 20%도 안 되고 계속 오는 고객이 80%. 네. 그럼 계속 오는 고객은 3개월 안에 몇 번 오나요? 사람마다 좀 다른데 대략 3개월 안에 계속 오시는 손님이 얼마큼 되죠? 한 달에 2번 정도씩은 예,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정도는
계산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보세요. 새로운 고객이 20%고 반복 고객이 80%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보세요.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지금 상태는 여기가 80%고 여기가 20%예요.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새로운 고객을 그렇죠. 새로운 고객을 유입을 많이 시켜야지 매출이 올라가겠죠. 또 하나, 또 다른 방법. 자주 오게. 그렇죠. 이 반복 고객의 주기를 갖다가 빨리 돌릴 수 있으면 좋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근데. 객단가를 그렇죠. 더 많이 먹죠. 예. 고급 상품을 해서 객단가를 높여가지고 매출이 올라가다 그래요. 이런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고객들한테는 어떤 방법이 좋은지. 이게 20%라고 하면 상당히 좀 낮은 거거든요. 그럼 이걸 높여야 되겠다. 이걸 높이는 방법이 뭔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게 높아요. 근데 반복 고객 숫자가 되게 낮아요. 그러면 한 번 고객을 반복 고객으로 만드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게 내 마케팅 상황이라든가 브랜드 상황에 따라서 점검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 이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봤어요. 이게 오프라인이고 여기가 디지털입니다. 우리가 마케팅 영역을 따지면 오프라인, 온라인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요즘 나오는 오토 마케팅이라는 게 있죠. 오프라인 투 온라인. 근데 거꾸로도 됩니다. 온라인 투 오프라인도 돼요. 어떻든 간에 이 두 개를 아우르는 게 이거다. 그럼 잠재 고객이 단발 고객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런 거를 그럼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광고, 이벤트, 전단지, POP, 아날로그 블로그, 간판, 뭐 매스미디어 광고라든가. 온라인에서는 뭐가 있냐?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한 번 왔던 사람을 단발 고객이 고정 고객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계속 방문하는 고객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감사 편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건 이제 나중에 제가 설명을 오늘은 이제 하는 건 아니지만 저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배포 메뉴라는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 사람들이 역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충성객으로 바뀌는데 온라인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죠? 웹사이트라든가 유튜브라든가 SNS라든가 이런 페이스북 이런 것 카스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단발 고객이 되면 역시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고객의 다시 오도를 유도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을 갖다가요 저희가 이번에 만든 프로그램은 요 과정을 요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하는 플랫폼은 어떤 것들을 만들어서 내가 바로 나중에 쓸 때는 바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광고를 한다고 페이스북 광고를 한다고 페이스북 광고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하려고 하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갖다 분석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갖다 밑받침해가지고 분석하면서 실제로 충성고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갖다가 제공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단순히 이렇게만 흘러가는 게 아니라요. 나중에 리퍼럴 혹은 입소문이 납니다. 이게 거꾸로요. 컨텐츠라든가 스토리텔링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거꾸로 피드백이 되면서 또 다르게 퍼져나갑니다. 이런 것들도 무력이 굉장히 커지는데 요 전체적인 마케팅 그림을 그리고 내가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마케팅을 한다고 하면 제일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아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 너 자신을 알라고 소크라테스가 얘기했지만 또 손자병법에는 지피지기면은 백전 뭐라고 그랬죠? 불패죠. 불패. 예. 지지는 않을 거다 그랬는데 자신을 알아야 돼요. 자신 안다는 게 뭡니까? 내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게 돼 있고 자 여기서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단발 고객하고 고정 고객하고 이게 그럴듯해. 근데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장례 사업을 해요. 그러면 한 번 온 고객은 어떻게 됩니까? 재구매가 돼요? 네? 안 되죠? 끝나잖아요. 단발성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모델에서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상품이 바뀌어야 돼요. 그때는 뭐냐? 어르신을 이렇게 장례 잘 치러주면 그 가족들이 남잖아요. 그 가족들한테 지속적으로 뭐
그 어르신에 대한 어떤 정보라든가 추억을 갖다 할 수 있도록 다른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거나 뭐 이런 상품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어요. 그럼 내 비즈니스 모델에서부터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브랜드의 속성을 알면은 마케팅 비중을 어디다 둬야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신규 유입을 많이 할 건지 왔던 분을 갖다가 재방문하는 걸 갖다가 재구매하는 걸 갖다가 높여야 되는지 혹은 온라인에 많이 해야 되는지 오프라인에 많이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내가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프라인, 온라인 비중을 결정하고 지속적으로 마케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거는 뭐 랜딩 페이지 뒤에 두 분이 다 말씀하실 건데 제가 그런 얘기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뭔가 고객이 왔을 때 행동할 수 있도록 뭐 써놓은 거라든가 반응할 수 있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 다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고민하지 않고 바로바로 쓸 수 있도록 그리고 결과를 피드백하는 거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 자, 이런 그 과정을 할 때 아까 그 그림도 나와 있지만은 이런 걸 갖다 좀 다르게 얘기하면 고객을 갖다가 액퀴지션 해가지고 실제 고객을 활성화시키고 그걸 다시 또 오도록 만들고 그래서 매출이 일어나고 이런 건 요거는 무슨 과정이냐면 요거는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겁니다. 쇼핑몰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매출이 이때 일어납니다. 근데 실제로 오프라인 같으면 충성 고객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거죠. 제가 무슨 쇼핑몰이나 웹에서 서비스를 하는데 사람들이 잘 안 와요. 그럼 오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랑 이런 걸 갖다가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클릭하면서 이제 유입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화방넷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모들 입장에서 아이들이 미술 교육에 뭐 인성에 끼치는 뭐 이런 것들이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런 글 같은 걸 만드신 거죠. 뭐 그림 공부를 몇 살부터 하면 애들의 인성이 뭐 좋아진다라든가 뭐 두뇌 창의적으로 바뀐다라든가 그런 내용이 있으면은 그런 글을 갖다가 사람들한테 나눠서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라 개인 이메일 정보 같은 거를 받으면서 주는 거죠. 그럼 그다음부터 그 이메일 가지고 내가 마케팅을 계속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플랫폼을 이 과정 중에 만들어 주자는 얘기죠. 문기라든가 글귀라든가 뭐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신규 고객을 만드는 것은 구매 고객을 재구매 고객으로 만드는 것보다 7배의 노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신규 고객이 필요한데 그게 다시 재방문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7배나 노력이 많이 든다는 거거든요. 근데 상당 부분 우리나라는 이 마케팅을 신규 고객 만드는데 신경을 많이 씁니다. 네이버 키워드 광고 같은 게 대단한 거예요. 거기다 말이지 사람들이 검색해서 찾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에다 돈을 쓰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고객들이 왔다가 다시 오는지 생각은 안 하고 계속 광고비만 써도 신경 쓰는 거예요. 이런 적정 비율, 고객 창출과 단발 고객 비율을. 자, 이 뒤에 얘기는 이제 실제로 과정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건 어떤 음식점 이야기인데요. 같은 점포에서 같은 상품을 같은 가격으로 같은 서비스를 제공했어요. 매출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은 상품을 같은 가격으로 같은 서비스로 같은 점포에서 제공했어요. 예? 내려간다고요? A와 B라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가게에 뭐 사장이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맡고 두 번째 사람이 맡을 수가 있는데 같은 점포에서 같은 상품을 같은 가격으로 같은 서비스를 제공을 했어요. A, B가. 그럼 A와 B의 매출은 똑같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주인이 다르면 다르다. 똑같은 상품인데 똑같은 서비스, 똑같은 장소인데 똑같겠죠. 틀립니다. 아니 똑같아요 지금. 네. 고객이 틀리기 때문에 당연히 틀립니다. 네? 고객이 틀리기 때문에 당연히 틀립니다. 고객이 틀리다. 다르다. 자, 같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다르다. 예. 실제로요. 이거는 일본에서 있었던 일인데 실제로 그 아버지가 횟집을 초밥집을 했는데 굉장히 잘 됐어요. 이제 아버지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아들 둘이 맡았는데 큰형이 맡아가지고 했는데 매출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같은 가게에서
같은 초밥으로 같은 가격으로 같은 서비스를 했는데 그 나중에는 야 안 되겠다 우리 가격을 낮춰야 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위기 상황이 그러니까 그 둘째 아들이 형 제가 한번 100개월만 해볼게요. 그리고 그걸 맡아가지고 다시 운영을 하니까 정상 몇 개월 안에 정상으로 올라갔어요. 왜 그러냐? 뭐가 달라서 그러냐? 다 똑같더라도요. 주인이 생각이야. 그냥 생각이 다르니까 뭐가 달라지냐? 판매 방법이 달라져요. 판매 방법. 쉽게 말하면 마케팅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연매출 3억 6천만 원 하던 초밥집 매출이 단기간에 13억까지 올라갔다. 혹은 경영난의 호덕에는 일본의 어느 온천 요관이라 그러죠. 전년 대비 300%의 매출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는 더 매출이 올라가서 50년, 창업 50년 이래 최고의 매출을 올렸다. 뭐 6억 5천만 원의 빚 때문에 파산 직전하는 음식점. 근데 빚을 다 청산하고 3년 만에 매출을 3배로 올렸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다 마케팅 방법 때문이었어. 그리고 그 얘기를 저희가 이 CMS 과정 중에 해드리고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직접 개발을 코딩하고 이런 것들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제공해드립니다. 자, 요거는 제가 요거는 제가 조금 하고요. 요걸 좀 말씀드릴 거예요.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살짝 앞으로 해야 될 얘기들 중에서 좀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소셜 커머스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자영업자들이요. 할인 가격으로 제공해주고 사람들이 그렇게 갑니다. 요즘은 매출을 위해서 소셜 커머스 쓰는 게 아니라 마케팅 도구로 소셜 커머스 사용합니다. 알리기 위해서. 잘 사람들이 모르니까 일단 알리는데요. 문제는 이 소셜 커머스의 문제는 뭐냐면요. 가격 인하를 보고 찾아온 고객은 다시 또 가격 인하를 찾아요. 가격 인하를 해주지 않으면 이것이 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업주 자신이 고객들을 어떤 고객을 모으냐면은 내 브랜드의 내 상품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것에 만족할 수 있는 고객을 모으는 게 아니라 가격만 보고 오는 사람들을 모으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치를 인정하는 고객들을 내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그러면 소셜 커머스를 보고 온 사람들은 30% DC, 50% DC 이걸 보고 온 사람들은 이 가게에 올 때는 여기는 소셜 커머스를 했던데요. 싸게 할 때가 있어. 그때를 기다린다는 거죠. 왜? 가격만 보고 오니까 여기 할인 안 하면 딴 데 할인한 데 찾아가면 돼요. 굳이 이리로 올 필요가 없어요. 우리 김 원장님 라베나임 하시잖아요. 근데 라베나임의 아름다움이라든가 그 맛을 알고 거기를 오는 사람과 라베나임의 메뉴를 갖다가 50% DC에서 오는 사람이랑 극명하게 차이가 있다 이거죠. DC한 사람은 다른 DC한 업체를 찾아가면 돼. 그 사람은 돈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돈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브랜드가 주는 본질적인 가치 때문에 움직이는 고객을 모아야 되는데 소셜 커머스는 거꾸로 고객을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들 소셜 커머스 썩 사용해 보셨어요? 그러면 DC 해가지고 간 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제 돈 내고 할 생각 별로 안 하는데 어떠세요? 배 아파요. 배 아프죠. 여기 언제 또 DC 할 텐데 내가 왜 제 돈 내고 가? 이 생각을 한다 이거죠. 결국은 브랜드를 망치는 길이야 이거죠. 소셜 커머스. 자, 여기 제가 그리고 요거는 그냥 게릴라 마케팅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건데 자영업자들이 혹은 소상공인들이 쓸 수 있는 마케팅 툴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다 쓰지 않을 뿐더러 최근에 이제 나와 있는 그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쪽에 나와 있는 그 변화들 그런 것을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도움을 얻으실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 좀 아깝고요. 네, 요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이런 건데 잠재 고객, 방문 고객, 고정 고객, 초청 고객 이렇게 흘러가는데 자, 요런 흐름 사실은 요거 순서가 조금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잠재 고객이 방문 고객으로, 보존 고객으로, 충성 고객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거죠. 콘텐츠를 가지고 고객을 유인해서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고객이 오면 이메일 정보를 가지고 계속 홍보나 접촉을 하면서 페이스북에 그 페이지 또 그 광고, 타겟 광고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찾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고객이 뭘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최근에 마케팅 툴은 정교해집니다. 온라인 마케팅은 뭐 페이스북만 가지고 봐도요. 광고를 하지 않는 마케팅과 광고를 하는 마케팅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SNS를 활용해서 콘텐츠 가져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광고를 하지 않은 마케팅입니다. 근데 지금은 거기다가 광고를 하는 걸 얹어주면은 훨씬 지금 정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페이스북 광고 요즘 나오는 뭐 맞춤 타겟이라든가 그 다음에 유사 타겟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요. 거의 무기를 따지면요. 네이버 광고가 한포 사격 어디 상륙하기 위해서 막 그냥 포로 때리는 겁니다. 그 지역을 초토화시켜가지고 그런 거라 그러면 이거는 통화급입니다. 핀포인트를 타겟을 딱 정밀하게 찍어가지고 쫓아가서 그걸 때릴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불필요한 고객들을 딱 배제시킨다는 거죠. 심지어는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페이스북 광고를 가지고 자기 와이프 생일날 와이프한테만 보여서 생일 축하 광고를 보낸 사람도 있어요. 그게 가능합니다. 페이스북에서는 그 광고가 딱 핀포인트를 딱 찍어가지고 직원한테 얘기 좀 하세요. 그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책에는 다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 뭐냐면 근데 아무리 좋은 툴을 갖다 놔도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안 돼요. 기본은 뭡니까? 여러분들 브랜드에 대한 성찰, 고객에 대한 성찰, 그 다음에 뭐 캐치카피라든가 내 슬로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에 대한 이야기, 스토리텔링을 해가지고 내 얘기를 전해줄 수 있는 것들. 내 상품 소개가 아니라요. 지금 고객들은 상품 소개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걸 파는 사람이 누군가,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갖고 있나가 더 흥미롭고 더 재밌어요. 그러니까 내 얘기를 만들 수 있는 스토리텔링 능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랜딩 페이지를 만든다고 고객을 유입시킬 수 있는 문구, 문자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는 거죠. 홈페이지를 만들면 콘텐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준비를 하느냐. 그리고 그 준비가 되면 랜딩 페이지를 만들고 광고를 접목하고 그래서 고객들 내고 액션을 취하게 하고 결과를 내가 얻도록 해주자. 그래서 지금 세 사람이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지만 저는 그런 마케팅 전략과 콘텐츠에 대한 부분을, 그 다음에 최 교수님은 페이스북 광고, 그 다음에 이태영 교수님은 랜딩 페이지와 홈페이지 관련된 구축하고 그런 것들을 세 개가 세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겨울 12주 동안에 실제로 그냥 이거 해보세요가 아니라 한번 가르쳐드리면 그 다음 주는 숙제도 내드리고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연습을 시키고 아웃풋을 내도록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게 앞에 게 안 되면 뒤에 거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12주 후에는 막강한 마케팅 툴을 갖고 나가는 겁니다. 다시 만들라는 게 아니라 랜딩 페이지까지도 만들어 가는 겁니다. 내가 홈페이지가 있으면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한정된 시간은 뭐 거의 된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제가 맡은 부분은 이런 겁니다. 내 아이템 분석, 목표 시장, 그 다음에 홍보장, 콘텐츠 준비하기. 끝으로 콘텐츠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거를 하나만 보여드리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자, 이게 좀 죄송합니다. 제 페이지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가지고요. 한글을 제가 알 수 있는 게 제 페이지니까. 최근에 제가 요 글을 하나 이렇게 이경규 씨 나오는 걸 갖다가 링크를 해가지고 글을 올렸습니다. 물론 저기 연예인이라는 이 강력한 소재가 있었지만 글을 써가지고 올렸는데 현재 32,000명한테 도달이 됐어요. 이 글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요. 유기적 도달과 유료 도달이 있는데 제가 이거 하다가 테스트 겸해서 광고를 한번 띄워봤어요. 광고를 띄워봤는데 1,000원 정도 썼습니다. 1,000원이나 10,000원 채 안 썼는데 유기적 도달은 25,000명. 유기적 도달이 뭔지 아시죠? 네? 그러니까 광고하지 않고 이 구조에 의해서 페이스북 구조에 의해서 전파된 겁니다. 그 다음에 유료로 돈을 냈을 때 광고에 의해서 도달된 게 6,458명입니다. 그러니까 광고를 하더라도 콘텐츠가 좋으면 그 자체만으로 굉장히 파괴력이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보시면은 요거는 이게 제가 페이지에 보면은 경쟁업체라고 이렇게 등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보시면은 제가 숫자가 되게 적어요. 페이지도요. 기업처럼 특별하게 하는 업체들이랑 상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페이지 이게 좋아요 순서 팬 숫자입니다. 저는 한 2,400명, 이런 데는 4만 명이 넘습니다. 3만 명, 2만 6천 명. 그런데 지난주부터 이 참여도 같은 걸 보면요. 게시물은 2개밖에 안 했는데 참여도는 140으로 제일 높아요. 팬이 4만 명, 2만 명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콘텐츠의 위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케팅 플랫폼을 잘 만드시면서 거기서 콘텐츠에 대해서 신경을 엄청 쓰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광고를 덜어내고 콘텐츠가 더 퍼져나가고 사람들한테 공감을 얻을 수 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저는 쉬겠습니다. 커피가 있나요? 커피가